고등학교 졸업과정 검정고시 도덕 예상문제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나하나씩 차근차근씩 푸시면서 이제 그 전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할게요. 고등학교 졸업과정 검정고시 도덕 예상문제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기본서랑 핵심 총정리 내용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자, 그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도록 다시 할게요. 고등학교 졸업과정 검정고시 도덕 예상문제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도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핵심 내용들을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예상문제 풀이 그 시간을 통해서요,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에 출제가 되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한 문제 한 문제 차근차근 살펴보면서요. 자, 우리가 한번 내용들을 다시 할게요. 고등학교 졸업과정 검정고시 도덕 예상문제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기본과 핵심 총정리 내용을 차례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한 문제 한 문제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윤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이 윤리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자, 그러면 도덕을 연구해서 뭐 하느냐? 도덕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어떤 행위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준을 제시해서 뭐 하게요? 네, 행동으로 옮기게 해요. 실천을 하기 위한 학문이 윤리학입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워서 실천을 하는 이유는 인간은 한 번뿐인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이런 도덕의 기준을 세우고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윤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도덕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맞죠? 그리고 2번 도덕적 행위의 실천을 목표로 한다.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도덕적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겠죠. 맞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4번 자연현상의 법칙이나 원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 자연현상이나 법칙이나 원리를 형성하는 것은 그냥 자연과학이에요. 네. 자, 그래서 윤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보면 다음 중 보기에서 나타나는 현대사회 문제점에 대해서 도가의 해결책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도가입니다. 자, 오늘날 지나친 이기주의나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기주의나 물질 만능주의가 생겨나는데 도가적인 입장에서 해결을 하는 건데요. 도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런 이기주의나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이유는요, 자꾸 인간이 억지로 뭔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을 인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가에서는 그 인위를 반대한대요. 인위를 반대하고 무위자연 의 삶을 강조하거든요. 억지로 뭔가를 하지 말고요.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라 이거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도가입니다. 자, 그러면 도가의 관점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번 보시면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무위, 억지로 하지 않는 거, 인위적인 삶을 거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도가에서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은 그렇죠. 1번입니다. 자, 연기를 깨닫고 차별 없는 사랑을 실현한다. 연기는 불교에서 설명하는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사욕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한다. 예는 도덕이거든요.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은 유교에서 설명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쾌락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위가 옳은 행위다. 이거는 동양의 사상이 아니라 서양의
공리주의라는 사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 도가와 관련된 거는 1번이 정답이지만 시험에 반드시 도가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불교도 나올 수 있고 유교도 나올 수 있고 공리주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보기도 어떤 사상과 관련됐는지를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가의 해결책은 1번입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서양의 사상가를 고르라고 합니다. 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적 원리, 입법 원리로 삼는다. 그리고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쾌락의 양적 차이만 존재한다. 자, 지금 이 사상은 쾌락을 추구하는 사상이죠. 쾌락을 추구하는 사상은 서양의 공리주의입니다. 자, 공리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가 2명이 있거든요. 그 두 사람을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공리주의 같은 경우엔 결과의 유용성, 그러니까 결과가 나한테 쓸모가 있으면 선이고요. 결과가 나한테 쓸모가 없으면 악입니다. 그래서 결과의 유용성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혼자 살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개인의 이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리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가 벤담과 밀이 있는데요. 자, 벤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적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죠. 근데 쾌락에는요, 종류가 하나래요. 물질적 쾌락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물질적 쾌락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러면 더 큰 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더 많은 양의 쾌락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쾌락에는 양적 차이만 존재할 뿐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질적으로는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모든 물질이 질적으로는 동일하고 양적 차이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을 벤담이 처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밀 같은 경우에는 쾌락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벤담처럼 물질적 쾌락도 인정하지만 더불어서 정신적 쾌락도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에는요, 양적 차이도 있고 더불어서 질적 차이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더 높은 수준의 쾌락, 그러니까 고상한 쾌락을 추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밀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자고요. 밀은 질적 공리주의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여기서 질적으로는 동일하다라고 보고 있죠. 질적으로는 동일하대요. 자, 그러면 양적으로만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양적으로만. 그쵸? 양적 차이만을 강조하는 것은 누구냐? 그죠?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벤담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밀은 이제 질적 공리주의자고요. 질적 공리주의자고, 그 다음에 칸트는 의무론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의무론을 주장한 사람이고, 하버마스는 담론윤리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들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도덕적 탐구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 혼자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이제 대화, 토론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있대요. 도덕적 탐구의 과정을 보시면 순서를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먼저 도덕적 탐구를 할 때 윤리적인 쟁점 또는 딜레마, 그러니까 문제거든요. 딜레마랑 쟁점이라는 게 문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대화해야 할 주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이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요, 그 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그리고 수집한 자료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장,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자신의 입장을 채택하고,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채택할 때 왜 내가 이런 이제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성한다? 왜냐하면,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최선의 대한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반성하고 이제 성찰하는 그런 이제 단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검정고시에서는 시대 순서,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고르라는 문제가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럼 먼저 탐구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할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4번 윤리적인 쟁점 또는 딜레마를 확인하는 게 1번. 그렇죠?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게 2번.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이제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 제시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서로 대화한다 그랬죠? 그래서 3번이고 그리고 4번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4번입니다.